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온육기의 그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나타내는 물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 했어요. 물 숫자. 자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고 본성이 차고 맑으며 모양에 따라서 변할 뿐이다 했어요. 어떠한 공간 안에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화의 기운에 의해서 더워지게 되면 증발을 해서 이 물이 결과적으로 기체인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물은 증발이 됐기 때문에 물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 대신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었으니 이 수증기들이 뭉쳐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구름이 되겠는데요. 구름도 어떠한 조건에 맞아서 다시 이 수증기들이 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비워져 있던 그 공간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에서 물은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물의 본성은 차고 맑다고 했어요. 차고 맑다. 만약에 차고 맑지 않고 습하고 더럽다면은 물의 본성이 아니죠. 그래서 물의 본성은 차고 맑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어요. 모양에 따라서 변한다. 자, 네모난 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물은 사각형으로 보이죠.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데다가 물을 담았어요. 동그란 그릇에다 물을 담았으니 이건 또 둥근 원형으로 보이네요. 이 물을 어디에다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만 바뀐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도 바뀌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응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이 바뀐다. 이거는 액체 상태인 물이, 네, 물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에 따라서는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체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액체가 필요에 따라서 기체도 되었다가 또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서 고체도 되었다가 그럼 기체는 수증기,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 또는 안개, 고체는요,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어진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응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변화무쌍하게 바뀐다는 거죠. 변화무쌍.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 그 조건에 맞게끔 내가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물, 안개, 얼음 이렇게 있다. 흐르는 것은 꼭 물이 아니더라도 때로 움직이는 것은 수오행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물만이 해당하는 흐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물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 정말 그 규모가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런 표현 쓰죠. 마치 사람이 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많다, 넘쳐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흐름은 무게로 높낮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흐르는 것이다. 어디로든 흘러만 간다고 하면 수오행이 적용이 되는데, 물은,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물에 가진 무게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흐르는 것이다. 작은 실개천에서 다시금 큰 강으로 흘러나가는 것, 흘러나가는 것. 이 또한도 목적이죠. 그래서 자연으로 보자면 폭포 위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있으며 강 했어요. 작은 강에서 다시금 큰 바다로 이어지게끔 흘러나가죠. 강이 되겠고, 사람, 아까 표현을 썼습니다. 인산인해라는 표현, 네, 썼고요. 자동차, 정말 많은 자동차 대열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 차들이 출퇴근 시간, 그거를 상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천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도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서 수오행에 들어간다는 거죠. 깊거나 얕은 것을 수오행으로 표현한다 했는데, 물질이나 물체가 깊고 아니면 얕다라는 것으로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나 또는 생각이 깊다, 얕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시죠. 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기 어렵거나 심정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또한도 수오행으로 볼 수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생각이 참 깊어. 그리고 저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 씀씀이가 얕다. 얕다. 속담이 있죠. 열 길에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차갑거나 따스한 것, 그리고 맑거나 탁한 것을 수오행으로 표현하는데, 자연은 차가우면 맑고 덥거나 뜨거우면 흐려지고, 그래서 물도 이러하다. 이게 앞전에 얘기했던 냉청, 온탁이라는 거죠. 차가우면 맑고, 따스하면 탁해지는 그 이야기죠. 물의 본성은 차고 맑다. 차고 맑다. 물의 본성은 차고 맑은데, 그럼 물이 따뜻하게 변한다면 물이 탁해지면서 더러워지겠죠. 차가우면 맑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 따스하면 탁해지기 때문에 흐려져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 더우면 습도가 높아서 가리는 게 있죠. 가려지게 되면 멀리까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액체, 기체, 고체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모양만 바뀌는 것도 수오행으로 표현한다. 액체는 물이며 본성이고, 기체는 수증기처럼 부풀어 나고, 고체는 얼음으로 단단해진다. 자,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물이 기체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고체로 바뀌어질 것인가, 그 얘기죠. 물은 액체인데 어떠한 조건에 맞게 되면 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퍼져나가죠. 퍼져나가기 때문에 기체로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물이 어떠한 조건에 맞게 된다면 고체로도 바뀌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는 수증기처럼 부풀려져서 흩어지기에 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물이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고체로서 얼려버리면서 얼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해지니까, 응집돼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음이 될 수가 있다. 기체는 양이 되고 고체는 음이 될 수가 있다. 액체와 기체와 고체가, 이 세 가지가 혼합된 것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액체라는 우유에 기타 맛과 향을 내는 향신료가 될 수도 있고, 휘핑크림 같은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골고루 섞어주게 되면 거품이 나면서 팽창을 하게 되죠. 부풀어 나죠. 이대로를 냉동으로 얼려주게 되면 단단하게 만들어진 고체인 아이스크림이라는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드러내기 싫어하고 감추고자 하는 것은 수오행에 속한다. 고요히 머물고 싶은데 민감한 반응을 한다 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했는데, 물은요, 빛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면서 차고 맑은 그 원 자체의 본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물은 차고 맑은 것이 본성이라 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본성이 흐려지겠죠. 흐려지기 때문에 물은 빛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려고 하죠. 드러내지 않겠다. 그래서 수기운을 보면 나를 잘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가 없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속을 가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수는요, 이 계절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 수는 자연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온육기 5가지 오행의 6가지 구체적인 기운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잘 해보시고요. 혹시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